네, 안녕하십니까. 네, 18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요? 네, 알겠습니다. 189.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법률관계.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취득시효 종류가 두 가지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5조는 취득시효 이야기인데 부동산입니다.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점유를 해서 나중에 이제 등기해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 항은 먼저 등기해서 또 점유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왼쪽은 무슨 시효가 되고요. 네, 점유 무슨 시효, 취득시효란 명칭이 나오고, 이쪽은 등기부 취득시효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은 평공자, 이쪽도 평공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선의 앤드 무과실이 들어가요. 여기는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있어서 뭘 해서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됩니다. 몇 년이요? 20년.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그 다음 또 뭐요? 점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도 몇 년이어야 되고요. 10년이어야 되고요. 점유도 몇 년? 10년. 그래서 점유 더하기 승계도 인정하고요. 또 등기 더하기도 승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점유시효. 일단 기본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9페이지 문제 6번. 갑수유 부동산 점유자을 시효 취득 설명으로 틀린 것. 네, 3번 지문 보시면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한 후입니다. 그럼 몇 년 됐다는 얘기죠? 등기 10년, 점유 몇 년? 10년. 이걸 다 갖춰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등기 취득시효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 취득시효 했으면 누가 소유자는 맞는 거죠. 취득시효가 됐는데 거기 등기를 갖다가 을명의 등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누가 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를 불법으로 뭐 해도 불법으로 말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 해서 을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게 판례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지문은 을의 점유 취득가 완성되더라도 을은 가서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을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평공자 뭐다 여기 무과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점유란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해질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다섯 번째,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병한테 소유권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갑이 다시 소유권을 뭐 했으면 회복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은 그냥 점유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한번 섞어서 낸 것 뿐입니다. 네, 다음 편 오셔가지고 7번 문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번 갑수의 부동산에서 을의 점유 취득가 완성되었다. 틀린 것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한테 점유를 한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병한테 부동산부에서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요때 조심할 말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의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유는 뭐 그렇습니까? 을 취득시효가 뭐였다? 완성됐다.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이 와서 먼저 뭐 했다? 예, 이쪽은 뭐 하지 못했어요? 등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완성된 후죠. 완성된 후 먼저 뭐 한 사람한테? 등기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병.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이 을은 갑한테 공격 용어가 뭐라고요? 그죠? 공격 용어가 뭐라고요? 방금 전에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한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무슨 행위요? 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순차전 내려와서 완성 후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네 번째 질문은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을한테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다섯 번째,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받은 후 제3자 병과 뭐해서 통정해서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만약에 이 매매가 뭐라면 통정이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무효거든요. 그러면 이 을은 직접은 안 돼요. 대위. 창사 직접은 안 됩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을은 누구? 갑의 대위에서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7번 문제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보시면은 거기 뭐 8번 문제도 있어요. 풀어보시면 됩니다. 또 9번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10번 가보시면 10번에 가시면 거기 10번에 4번 10번에 4번 A가 B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C한테 처분해서 빈 A에게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채무란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란 말을 쓴다는 거 생각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13번 193번 등기부 취득시효 얘기입니다. 자, 1.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 그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 상실한다. 방금 했었습니다. 불법 말소된 경우는 소유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13번은 3번 체킹하시고요. 등기부 취득 시의 등기는 소유권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 없고 앞사람 등기간지 아울러 합산해서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마다 족하다. 3번 제목은 뭘까요? 등기 승계입니다. 무슨 승계요? 등기 승계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판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점유 승계는 조문에서 당연한 것이고 점유 더하기도 인정하듯이 모두 등기 더하기로 인정합니다. 자, 13번에 4번은 무과실 입증 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점유 모습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지만 추정되지만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
네, 13번 한번 등기부심 정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99페이지 첨부로 하겠습니다. 부합, 혼합, 가공 세 가지 세트 명칭입니다. 요거는 이제 17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17번 다음 설명지 옳지 못한 것, 묶인 것. 기억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이다. 네.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 모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경작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판례기 하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다. 기억 지문 틀렸고요. 니은 지문은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은 물론 모두 부동산도 1번 기억은 맞는 얘기죠. 이 니은은 틀렸고요.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 승낙 얻었습니다. 증축한 부분이 경제적 독립성 가진더라도 그 부분 소유권은 건물 소유자 소유권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 디귿 지문 틀렸네요. 그죠? 자, 디귿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존 건물이 있었고 기존 건물 그 다음 뭐 얻어서 허락 얻어서 뭐 했다? 증축했다.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가 되겠습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되거나 되거나 둘 중 구분 소유가 안 되면 기존 건물에 할 수 없습니다. 뭐 한다? 부합한다 라는 말을 써줍니다. 부합하면 이때는 이제 부합물 이런 명칭을 써주고요.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네, 부합하지 뭐요? 않는다 해서 이때는 쓰는 말이 부속물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합물 때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라는 626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요. 이건 이제 그대로 명칭 그대로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권권 646조 가지고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기억해 둔다면 디귿 지문은 틀렸다는 거. 리을 일정 토지에 있는 자연석을 깎아서 불상으로 만들었어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객체가 된다는 거. 민법상 부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이해 조항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 자, 부합의 가장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부합의 가장 키워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 금지하자? 원상 복구는 금지하자. 이게 키워드예요. 원상 복구를 금지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일까? 그죠? 소유자. 그죠? 귀속. 그럼 소유권 상실하는 사람은 구상권 문제 있죠. 자, 이런 것은 뭐야? 당사자 이해 조정이야. 당사자 뭐에 가는 거요? 이해 조정에 관한 것은 뭐다? 이건 임의 규정의 성격을 봐서 달리 정할 수가 있지만 원상복구 금지가 키워드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무슨 규정일 것이다? 강행 규정. 또 제3자 보호 규정도 당연히 강행 규정. 자, 17번은 니은 디귿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유권 취득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8번의 1번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 공연, 선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자만이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18번의 1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1번은 제가 무슨 시효는 점유 무슨 시효는 취득 시효는 평공자 여기까지만 있는 거지. 네. 선이 무과실은 요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지문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5년간 틀렸네. 몇 년에 대한 등기 취득 시효는 그죠?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이지 5년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평원, 공연,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뭐 없이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 파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동산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자, 3번은 선의 취득 전문이에요. 무슨 전문이요? 네,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원, 공연, 선이며 가실 없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주의 부동산 나오네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지 선점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섯 번째 질문,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물론 무단 신축한 경우에 건물 소유권 모두 토지에 기속한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뭐 나눠서 봐야 될까요? 무단 식재하게 되면 이건 부합한다가 맞아요. 뭐 한다고요? 근데 무슨 신축은? 무단 신축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갑 토지에 을이 이렇게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게 되면 이 수목은 신문잡기 아니고 토지 소유잡기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잔 나무인데 여기서 만약에 잣이 나오게 되면 원물 과실 있죠. 과실은 누구 거? 갑 거. 따라서 만약에 을이 이 잣을 따가게 되면 절도죄가 된다. 자, 무단 신축하게 되면 이 토지가 있고 이 건물은 누구 것이 된다는 걸까요? 을 거예요. 을 거. 누구 거요? 따라서 갑은 을한테 퇴거 나가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건물 뭐다? 철거를 해서 내보내야 돼요. 건물이 있는 동안은 을은 건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퇴거 요구할 수는 없고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철거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말 것. 무단 식재하고 뭐하고 무단 신축 조심하실 것. 네, 203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갑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왼쪽은 소유권 물청, 오른쪽은 점유권 물청,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4조 1항은 침탈이 키워드고요. 2항은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인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물청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204페이지 19번. 사례 A는 갑은 을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그 건물을 병한테 팔고 뭐했다? 인도하여 주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는 무단 신축해서 팔았다는 얘기죠. 을 토지에다가. 그래서 을 토지에 갑이 건물을 뭐해서 무단 신축해서 지금 무단 신축해서 병한테 팔았다, 매매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은 을의 시기를 훔쳐서, 그럼 을의 시기를 갖다가 누가 훔쳐서? 도둑이네요. 훔쳐서 누구한테? 무한테. 그죠? 무한테 뭐 했다는 거? 빌려줬다. 그럼 뭐 사용대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둑이 이제 간접점유가 되고요. 병은 직접점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인가? 자, 을은 현재 팔았다는 얘기는 갑은 점유자가 아니죠. 누가 점유자예요? 병. 따라서 누구한테 해야 되고요? 병한테 해야 되고요. 지금 두 번째는 점유자가 이쪽도 점유자고 이쪽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둘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례 A의 경우는 병한테, 사례 두 번째는 정무. 정답은 3번. 아, 간접 점유자도 반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이건 팔았을 때는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고 이쪽만 점유자, 판 게 아니고 빌렸을 때는 이쪽이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그래서 물청 상대방 기억할 것. 네, 그 다음에 문제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2번. 물권적 청구권 설명 중 옳은 것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4조하고 213조를 섞어서 낸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것.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갑은 자기 소의 목걸이를 거래해서 분실,
자, 분실한 말은 뭐가 아닐까? 분실하는 것은 침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목걸이를 을이 주어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다.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지금 갑의 목걸이를 을이 뭐해서 분실해서 갖고 있으니까 을은 유실물 습득자네요. 습득자 갑은 뺏긴 건 아니네요. 침탈은 아니죠. 그럼 몇 조는 못 던지고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못 던지지만 몇 조를 통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져서 반환 요구할 수 있다. 기억지문 맞는 지문이 된다는 거. 답. 니은. 을은 갑이 소유한 자전거를 훔친 2개월 뒤 사망했다 했습니다. 2개월 뒤 사망했다. 상속인 병이 자전거 도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자전거를 뭐 했어요? 을이 침탈한 후 을이 뭐 했다? 사망했어. 상속인 병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럼 병은 선의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러면 DNA가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을하고 병은 같은 사람이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고 선의의 포괄 승계인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기초하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 기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갑은 병한테 모두 할 수 있고요. 점유권도 던질 수 있고 매조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니은 지문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하고 선의의 포괄 승계인 구별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다음 디귿. 갑이 소유된 자전 카메라를 을이 뭐하노? 절취한 후 다시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뭐했다? 절취해서 몇 년이 경과했다? 도둑이 또 하나 그죠? 자 그러면 원소유자는 가만히 있는데 누구는? 도둑 완 있죠?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요 갑은 을한테 몇 조도 좋고요. 200 다 사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 점유했다가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가 침탈한 건 맞아요. 침탈 맞지만 2년이 경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을은 204조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몇 조 못 쓰고 이건 못 쓰죠. 몇 년 때문에? 2년 때문에. 그래서 디귿 지문. 소유권 반환 청구 할 수 없지만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 틀렸죠. 리얼. 갑이 소유한 카메라를 을이 절취한 후 도품이죠.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매수한 지 몇 년 경과했다? 2년 경과했다. 리얼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이 도품이거든요. 뭐다? 도품을 누구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품일 때는 병이 즉시 취득이 안 돼요. 선취득이 안 됩니다.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몇 년 내? 2년 내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반환해 줘야 됩니다. 아시습니까?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2년이 경과했으니까 이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되죠. 그럼 병이 뭐 하는 거예요? 선이 취득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한테 몇 조도 안 되고 204조도 안 되고 몇 조? 213조 아무것도 던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리얼 지금 뭐하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미음. 갑이 밭으로 세워 있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했다. 이 경우 갑은 을한테 공작물 철거, 방해 제거 요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귀책세가 있지 않습니까? 귀책세가 있을 때는 갑은 을한테 모두 들어가고요. 네? 물청도 들어가고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청은 던지는데 손배는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2번 옳은 것은 기억하고 뭐예요? 네, 반드시 22번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잘 맞춰 놓을 것. 그래서
22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3번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옳은 것 됐습니다. 1번 보세요.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뭐는 되지만 철거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퇴거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24번 가겠습니다. 별표. 소유자 가로부터 가옥을 임차에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불법으로 몰아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갑이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무슨 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직접 점유가 되죠.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으니까 병이 침탈 맞네요. 병이 침탈했으면 자 직접 점유자도 침탈이므로 몇 조? 204조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침탈이면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되기 때문에 몇 조? 204조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간접 점유도 침탈. 침탈 아니면 이쪽도 침탈 아니죠? 다음에 소유자로서 또 몇 조가 있을 것이다? 213조도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뭐이므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가지고 물청 던질 수는 없다는 거. 자, 1번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청구권 갖죠? 직접 점유자 침탈.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청구권 갖죠? 본권과 놓을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청을 갖지 않는다. 틀렸네.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번째, 병의 침탈로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한테 반환청구권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을은 임차권 뭐 하지 않는 이상, 등기하지 않는 이상 임차권에 대해 임차권 방해청구권 갖지 않습니다. 임차권이 등기가 안 됐으면 안 되겠죠? 등기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것이다. 네, 24번 간접점유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가셔서 이제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무슨 소유? 이 공동소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공유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네, 자유인으로 살다가 잠시 조직에 몸을 놨습니다. 조직원으로 네,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교회에 가서 그저 회개하고 마지막 생을 보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네, 여기도 지분이 있고 여기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 지분 찾는 사람은 안 돼요. 자, 이쪽은 이제 자유 조직원인데 이쪽은 지분 처분이 뭐다? 지분 처분할 때 뭐다? 이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 이쪽은 지분 처분 네, 전원 뭐 맡아야 돼요? 조직원 동의 맡아야 돼요. 자유인데 여기는 뭐다? 전원 동의. 이쪽은 내 뭐만큼, 내 지분만큼 쪼개기. 쪼개달라.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라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직 들어가 가지고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라고 청구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자유인데 지금 구속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적인 뭐냐면 이쪽은 왼쪽은 지분이 뭐가 된다. 이쪽은 상속돼도 관계없어요. 네. 근데 무슨 지분은 합유 지분이 갖다가 상속된다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조직원이면 아들도 조직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지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있어요. 지분이 뭐는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25번 한번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25번에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하지 못한다. 자유롭게 처분. 두 번째, 보존 행위는 현상 유지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지분 과반수가 아니고요. 세 번째, 하뷰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하묘라는 지분을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3번이 정답. 구속된다는 거. 자, 그래서 25번은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억, 부동산 공유에 관한 불분할 특약은 언제나 지분 양순에게 승계된다. 촌스럽네요. 언제나 아니죠. 자, 이거는 등기된 경우에 지분 대항할 수 있겠죠. 등기돼 있다 없다를 한번 결정해 생각하시고요. 는 지상권 공유 지분 외에도 저당권 설정이 뭐하다? 가능하다. 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분에다가는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공유물 분할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매매와 같기 때문에 매매하게 되면 효과가 거슬러 오는 게 아니죠. 소급효가 없고요. 그다음 리을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서 협의가 이미 뭐 했다고요? 성립돼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가 분할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일단 뭐 했으면 협의했으면 협의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 넘겨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판상 분할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 틀렸고요. 미음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한 때 경제적 가치에 따른 공유 지분 분의 사도로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공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뭐하면 포기하면 지분 탄력성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뭐한다? 귀속됩니다. 자, 29번 공유 설명 중 틀린 것 설명드렸고요.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32번. 자, 30번에서 틀린 지문은 거기 3번. 공유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거의 틀렸네요. 자, 갑의 2분의 1 지분이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일필지 갑 지분이 2분의 1 있고 을도 2분의 1 있습니다. 갑의 지분만큼 미칠까? 전부 다 미칠까? 자, 일필지 반만 미친다, 다 미친다 결정해 보세요. 정답은 뭐다? 다 미친답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지분에 저당권 효력이 2분의 여기다 설정하게 되면 반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뭐 미친다고요? 다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저당권 설정 후 이 건물이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취득하고 갑이, 이쪽은 누가 을, 이쪽도 반반씩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분할이 됐을 때 저당권 효력이 이 사람이 취득한 이 부분에만 미치고 이쪽은 안 미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지문이 3번 지문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집중되고 여기는 안 미친다 이게 아니고 여기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더라도. 자, 그러니까 분할 전 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다 미쳤죠? 그럼 뭐가 되더라도, 네, 분할 후라도, 분할 전 다 미쳤고 분할 후도 뭐한다? 다 미친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지분의 저당권 설정되면 지분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 전부에 다 미쳤다. 또 뭐가 되더라도 분할되더라도 이 사람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 뭐 한다? 다 미친다는 거. 32번 3번 조심하실 것.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음 216페이지에 34번 합의 한번 봅시다. 합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34번 1번 보존행위 전원 동의 얻어야된다. 틀렸죠? 두 번째 지분 처분하자면 전원 동의 얻어야 되겠죠? 2번 지문 맞고요. 세 번째 분할 청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틀리고요. 네 번째 질문 합의관계는 조합체 해산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34번은 정답을 두 개로 되겠네요. 정답을 2번도 맞고 몇 번도? 4번도 복수 정답하겠습니다. 조합체 해산도 있고요. 또 합의물 양도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조합체 해산만으로는 종료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합의제와 관련된 합의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틀렸습니다. 33번 두 개 정답한 몇 번? 2번, 4번 정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7번 하겠습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공동소유 설명 중 옳은 것 1.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를 뭐 할 수 없다는 것?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가 있고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차 받은 누가 있다? 점유자가 있다. 소수 지분권자 허락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 행위로서 적법한 겁니다.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한테 첫 번째 반환, 목적물을 반환 요구할 수도 없고요. 또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차임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한테 접근 금지. 뭐 금지요? 영어로 no touch, 절대 못 건드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수가 과반수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자, 과반수 갖고 있는 보증금을 내 뭐만큼 지분만큼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보증금은 돌려줄 것이지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래서 뭐만? 차임만 내 뭐만큼 지분만큼 뭐 할 수 있다는 것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37번에 1번 잘 좀 기억하시고요. 37번에 2번까지 든다면 합의자가 사망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 합의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공유 지분은 뭐가 되지만 상속되지만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지분 계산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공동 소유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의물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